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같이 볼 건데, 우리 금요일,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날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죠? 예,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 구간이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은 잡혀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또 한번 이제 궁금해지는 거 뭡니까? 자, 여기가 바닥인 건 알겠지만, 그러면 이 구간에서 빠르게 올려주는 흐름, 자, 상승은 언제 시작이 될 것인가? 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상승을 말씀드릴 거예요. 언제 상승을 할 것인가? 어떠한 모양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뭔가 있는가? 그걸 또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자, 앞에 나왔던 하락, 그리고 하락의 이유와 여기가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바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도 자 조금씩 전부 다 설명해 드리면서 전반적인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로 한 거, 삼성전자 언제 올라갈 것인가, 저 요거를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 내려온 이유와 결국 이 구간이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부터 빠르게 같이 한번 훑어보듯이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주가가 빠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였습니까?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셌기 때문이다. 자, 외인들은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삼성전자의 보유를 3%나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삼성전자라는 엄청나게 시총이 큰 종목에 3%가 뭐로 나왔다? 자, 매도로서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얘네들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53%의 보유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외인들이 매도를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아, 외인들이 팔아서 주가가 빠졌구나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러면 얘네들은 왜 팔았는지 그게 진짜 이유일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얘네들은 왜 팔았을까요? 얘네들이 팔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뉴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외인 한 달 새 8조를 팔아치웠다. 5만 전자 내려앉은 삼성전자. 자, 이 당시에 6만 원이 깨지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깨진 이유에 대해서도 밑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맥퀘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반토막 낸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가 된다. 그 전에는 추석에 모건 스탠리 하락이 한창 진행되던 그 당시에 모건 스탠리에서 10만 5천 원 하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낮췄습니까? 7만 6천 원까지 30%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자, 얘네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이런 보고서를 냈을까? 생각해보게 되면 위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PC와 모바일 수요가 둔화되면서 D램 반도체 시저 또한 쪼그라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려라는 건 결국에는 자,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어요. 10월 8일이었고 자,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천억대로 기대치를 밑돌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걱정을 했겠죠. 야, 지금 또 지금 6만 원 간당간당한데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 밑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얘네가 영업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 뭐예요? 자, 앞에서 외인들이 매도를 거듭해서 하던 이유가 이제는 뭐예요? 진짜 가시화됐다라는 거예요. D램 메모리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12주로 16주로가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당초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출하량과 가격 상승량이 밑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모습은요. 자,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은 버티는 모습이 나아졌어요. 계속해서 하락만 하던 종목이 이런 악재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뭐예요?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매도했던 이유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잡은 이유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앞에서도 본 적이 있어. 정반대 상황이긴 하지만요. 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왜 빠르게 올라갔을까요? 자, 이 당시에는 D램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자, 다른 업체들이 D램에 대한 수요,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 라인을 줄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D램을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즉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했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주축을 이뤘던 거는 바로 외인이었다. 자 외인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요, 오히려 빠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기대감이라는 재료 또한 고점에서 뭘 발생시킨다?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을 발생시킨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던 이유인 악재 또한 자 뭐가 된다? 결과가 나옴으로써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바닥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이 구간만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구간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 굉장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해드렸고, 자 결국에 바닥이 잡히게 되면은 자 올라갈 것입니다. 자 외인들이 사면서 올라갔고요. 외인들이 팔면서 내려왔어요. 외인들이 사면서 올라갔고 외인들이 팔면서 내려왔어요. 똑같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진행될 모습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턴어라운드를 만들고 빠르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구간과 같이 자 바닥을 잡는 과정 속에서도 자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뭐예요? 이렇다 할 상승이 한동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구간을 바닥으로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올라갔다.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이는 추세적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올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바닥에서 그냥 상승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상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재료가 자 적용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러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구나. 자 아직 이 재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HBM3E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불발 수순에 들어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기대하고 있던 게 바로 HBM3E였는데 자 요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D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자 뭘로서 올라갈 것이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보시게 되면은 HBM4 야 제가 이거를 7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상 HBM3E에 집중을 해봤자 자 득될 게 없다. 왜? HBM3가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바뀌면서 차세대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HBM4 같은 경우에는 자, 6세대 고대형 메모리로서 자, 멀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예. 양산에 들어가게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HBM의 후발주자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뒤늦게 출발한 시점에서 뭐 하이니스나 이런 애들을 쫓아가기는 버겁죠. 하지만 우리가 중간 기점에서 자 같이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자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3E에 지금 현재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가시화된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HBM4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지고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 자 지금은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자 여기 구도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vs 하이닉스와 TSMC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삼성전자는요 HBM4 그러니까 6세대 고대형 메모리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TSMC 같은 경우에는 자 파운드리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TSMC가 제일 잘해요. 하지만 얘네 팹리스가 안 되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된다? 파운드리 있습니다만은 지금 4세대부터는 새로운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게 가능하다. 자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자 기판에 GPU 위에 뭐 쌓았어요? D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D램이 결국에는 이제 로직 다이 위에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밑에 로직 다이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는 삼성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했을 때 자 D램의 수요에 대해서 공급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왜? 애초에 HBM이라는 게 말은 거창하지만 결국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예요.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구동을 시켜서 한꺼번에 같이 연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12주에서 16주로 늘어나 있는 자 D램의 재고량이 한 방에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안 되는 3 붙잡고 아웅다웅 할 바에는, 자, 4부터 확실하게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거. 자, 이거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삼성전자도 그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자, HBM4에 7나노 또는 8나노 파운드 공정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자, 밑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 삼성전자는 안정 대신 도전을 선택했다. 자, 4나노를 사용한다는 얘기고, 자, 공정으로 난이도가 높고 투입되는 자원도 고용 공정의 2배가 넘지만 확실한 고성능 저전력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뭐예요? 승부수를 띄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당장 우리가 내년부터 진행되게 될 상황입니다. 자, 이것만 보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3E에 대한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 한 방에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왜? 결국에는 HBM3E도 구형 모델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사용처가 한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때 주로 사용되는 게 뭐다? 자, HBM4고 우리는 항상 도태되지 않게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 또한 알고 있잖아요. 왜? 어차피 내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처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뒤처진 상태에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준비하고 같이 출발할 수 있게 그 뒤를 건설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건설적인 생각으로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올라가는 모양,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상승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들어보니까, 자, HBM4 이거 정말 훌륭하구나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냥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 상승가 하라 이렇게 빼적빼적하게 갈까요? 자, 그 이유는, 자, 결국에 지금 현재 외인들이 아무리 많은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 누구라고 했어요? 외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매도를 하면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외인들의 매도 물량을 누가 다 받았습니까? 개인들이 다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인들이 과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인이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이 외인들은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매집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하는 게 보다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 개인들이 내려오면서 내가한테 가져갔던, 나한테 사갔던 물량을 자, 올렸는데도 개인들이 팔지 않고 위에서 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팔지 않고 위에서 판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돈 써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보는 건 누가 된다? 개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개인들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 뭘 합니까? 매수를 생각을 해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데 내려갈 때는 반대로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매도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자, 수익을 줘봐요. 하지만 여기서도 자, 내가 원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를 뭐 하는 겁니까? 자, 매도로서 누르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반 이상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자, 하락이 나왔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량 받아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러한 구간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러한 추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추상적인 대응,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구간이 분명히 앞에서 있었어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모두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죠. 모든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가 더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삼성전자 최프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는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분할 매도해야 되는 이유, 뉴스 보고 대응하면 늦는다. 왜? 뉴스는 다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저란 여기서 매도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를 좀 보게 되면은, 자, 날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7월 8일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 당시에 87,400원으로서 자, 추세 상단의 꼭대기쯤에 가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자, 이 당시에 외인들이 자, 매수를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뭘 봤습니까? 자, 매도할 준비, 매수세가 꺾이고 다시 매도로 전환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매도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뭔데 여기서 초를 치냐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자,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주가를 보게 되면은 자, 주가가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뒤 일주일 뒤부터 계속해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매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자, 분할 매도해야 됩니다. 즉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배제하는 차원에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매도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자 앞에서 겪으셨던 이러한 하락은 겪으실 필요가 없겠죠. 자, 제가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한다? 말도 안 되죠. 뭘 봐야 됩니까? 올라가는 이유와 거기서 해야 되는 대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자, 기대감이 어떤 게 있는지, 하락한 이유와 바닥잡은 이유 전부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어떠한 그림으로 올라갈지도 설명해드렸어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이러한 패턴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올라갔을 때 뭐 해라? 자, 매도하고, 내려갔을 때 지금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자, 매수를 하자. 우리가 이것만 이용하면요, 여러분의 평단이 어디에 있던 간에 수익으로 전환은 여러분들 평단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N장 패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매도를 하고 다시 밑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위에서 매도하는 거는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이 쌓이는데 그 수익금을 다시 매수하는 타점에서 내 원금 플러스 수익을 다시 저점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 자리로만 가더라도 뭐예요? 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평단을 계속해서 낮추고 추후에는 상승이 나왔을 때 자, 내 수익으로 전환 이미 끝난 상태에서 상승에 대한 상승치를 온전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저는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만큼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오전에 라이브 매일 진행하면서 삼성전자 큰 그림, 흐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대응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타점이 딱 나왔을 때 영상을 아무리 빨리 찍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과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상 즉각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실시간 대응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지만 제가 앞에서 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즉각적인 대응, 실시간 대응 도와드릴 수 있었던 자, 문자 지금 또 다시 보내드릴 거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문자라고 하면은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무료입니다. 그냥 보고 따라 하셔도 돼요. 예, 따라만 하시고 그 대신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문자 보내드리고 타점 잡아드린 대신 자,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눌러주시면요. 자, 올라가실 때 어디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지, 분할은 또 몇 분의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잡아 드릴 거고, 자, 다시 내려왔을 때는 뭡니까? 타점을 다시 잡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타점 다시 잡아드리면서 어디까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될 때까지 한 번만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계속 해드린다는 거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에서 손실이 큰데 내가 아직 대응을 어떻게 할지 결정짓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거고 문자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은 전부 다 잡아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가 빨리 떨어질 때 가장 취약했던 게 뭐예요? 누구도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어요. 예, 이 정도 기울기로 떨어진 삼성전자의 하락폭은 처음 봤을 겁니다. 그래서 대응이 힘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빨리 떨어진 하락에 대해서 또 빠르게 올라가는 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라는 건데 자, 그 변동성이 크게 결국에는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왔을 때 자, 여기서 상승에 대한 수익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익이 쌓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자, 바닥은 잡혔고 올라갈 건데 올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상승에 대해서만 수익을 가지고 주가가 빠질 때는 그냥 쳐다도 볼 필요 없이 매도하고 깔끔하게 다시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수익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라면은 정말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수익 가져가시려면은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로 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뭐 삼성전자 인원을 단축한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겨울이다. 혼자 겨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좋은 얘기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올라갔을 때는 뭐라고 했냐고. 뉴스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 올라갔을 때는 자 13만 원 갑니다. 13 경쟁하듯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빠지니까 삼성전자 더 떨어질 것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죠. 예, 그게 맞았으려면은 위에 것도 맞췄어야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왜 빠졌는지 보고 그거 더 빠질 것인지 보고 안 빠진다. 거긴 바닥이다.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지 보고 올라오겠다. 어떻게 올라오겠느냐. 앞에서 봤던 똑같은 이유로 나왔던 상승과 하락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대응을 하자. 자 이게 맞는 거지. 뭐 누구 남날 따라서 타점을 다 잡아서 내가 수익 가져갈 수 있으면은 자 뉴스 보는 사람들 전부 다 추천할 때 자산가가 됐겠죠. 뉴스 보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너무 발언이 좀 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만큼 여러분들 뉴스 봐서는 주체적으로 내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뉴스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자, 주식에서만큼은 그렇진 않더라. 제가 그래도 10년 넘게, 14년 정도 넘게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자, 뉴스 보고 주식하면 망한다. 예, 삼성전자만큼은 아닐 줄 알았는데, 자, 삼성전자 또한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가슴 아프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수익만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 좋던데 여러분들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셔서 바람도 좀 쐬시고 리프레시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좋아요와 구독을 도움이 필요하시다. 삼성이라고 문자를 남기시면은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자 월요일 되기 전에 남기셔서 수익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